이번 시간에는 패스 파라미터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물음표 뒤에 키 값 형태로 문자열을 링크에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걸 request.query로 가져올 수가 있었죠. 저희가 파싱을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스가 이런 귀찮은 일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또 다른 URL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경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패스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우선 원래는 API 유저스였는데 그 뒤에다가 콜론을 붙이고 id라고 써줄게요. 콜론을 붙이는 이유는 여기는 동적으로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2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저들은 모두 id를 가지고 있죠. 혹시나 이제 헷갈릴까봐 설명을 드리면 로그인 id가 아니라 로그인 id는 보통 유저네임이라 부르고요. DB에서의 id입니다. 식별자라고 부르죠. 식별자라고 부르는 id를 말합니다. DB에서는 보통 자동으로 id를 1, 2, 3, 4와 같이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죠. 가입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동으로 1씩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DB ID 형태죠. 그래서 로그인 ID가 아니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 이 ID는 이제 DB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1번 유저를 가져올지 2번 유저를 가져올지 링크로 맨 끝에 이제 링크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DB를 저희가 쓰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쓰지 않고 그냥 배열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ID 1번, 2번인 유저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DB 대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DB를 연결하더라도 결국 DB에서 이 배열을 읽어오냐 아니면은 그냥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배열 형태가 들어가 있냐 차이기 때문에 그냥 DB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가져오냐면 req.params 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OK 라고 보내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node main.js를 해서 localhost 3000 API users에 ID 1번인 유저를 가져오라고 하면 OK 라고 뜨고 여기 이렇게 params가 뜨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id라는 파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은 1이죠. 우리가 1이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쓴 값이 바로 키가 되는 거고 실제로 넣은 게 값이 되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문자열로 들어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id로 일단 객체에서 값을 빼줘야 되고요. 플러스라든지 parseInt 함수를 불러서 숫자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재실행을 하면 이제 숫자 1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것과 그리고 request query처럼 쓰는 거 무슨 차이가 있나? 왜 쓸데없이 두 가지 방법이 있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 pass variable 패스 파라미터죠.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익스프레스에서는 이렇게 부르고요. 스프링에서는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때 헷갈리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 프레임워크 따라 다른 용어를 쓴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패스가 들어가면 이거 말하는 거구나. 참고로 표기법도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스프링은 이렇게 써요. 스프링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웹 프레임워크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는 프레임워크가 또 여러 개 있고요. 역시 이렇게 쓰는 프레임워크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는 이 콜론 문법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스 파라미터랑 쿼리 스트링이랑
이제 뭐가 다른지, 쿼리 파라미터랑 뭐가 다른지. 우선 이 패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id를 나타내는 데 많이 씁니다. 저희가 이 링크를 만들 때 일단 API라고 붙임으로써 이게 API다, 그러니까 제이슨으로 온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죠. 왜냐하면 HTML을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HTML 같은 경우는 경로에 이렇게 API가 붙지 않았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붙은 이 API만 보고도 이게 제이슨으로 오는 건지 HTML 파일을 주는 건지를 바로 구분할 수가 있어서 명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유저를 가져올 거예요. 사용자라는 리소스를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를. 데이터는 뭐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었고, 리소스는 그 데이터 중에 실제 데이터 한 개, 실제 데이터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리소스. 근데 잘 보면 유저 쓰죠. 유저가 DB,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하나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수히 많은 유저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id가 몇 번인 유저, 보통 이런 식으로 복수형 패스를 쓰고 뒤에다가 id를 넣어서, 만약에 유저스라고 하면은 이건 모든 유저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 id 1번이든 2번이든 이런 게 들어가면 id가 1인 유저,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패스 파라미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다가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d2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1과 2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뭐 예를 들어 그냥 유저가 아니라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룹 아이디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유저인 경우, 그럼 그룹 몇 번에 몇 번 유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좀 더 보기 좋게 우리 유저 id라는 문자열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룹 id라고 넣어줄게요. group. 다시 실행을 하고, 자, 이제 경로가 groups 1번 그룹, users 1번 유저 하면은 그룹 id, 유저 id가 다 1로 잘 나오고 2로 바꿔도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떤 리소스 안에 있는 어떤 리소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중복해서,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더 큰 개념이니까, 그리고 유저가 더 세부적인 개념이죠. 그룹에 유저가 속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URL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설계적인 거는 좀 코딩이라기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다른 인간공학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리소스, 가져오려는 리소스가 여러 개일 때 특정 리소스 하나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쿼리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검색할 때 많이 쓰이는데, 검색을 하면 이제 검색어가 있겠죠. 검색어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구글 가면은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검색을 할 때 가방, 뭐 나무 하면은 더보기가 있고, 이미지 검색할게요. 이미지 검색하면은 더보기가 있고 도구가 있네요. 이거네. 도구에서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라이센스, 유형, 날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터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검색어는 나무고, 사이즈는 중간이고, 뭐 시간은 지난 1일이고, 여러 가지 필터를 매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쿼리
파라미터를 많이 씁니다. 검색할 때, 필터링 할 때. 뭐 친구들 중에서도 뭐 친한 친구가 있고 안 친한 친구가 있고 이런 걸 나눈다고 해볼게요. 아, 이거 좀 안 하다 할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친구 창이 있는데 뭐 그룹별로 관리한다고 합시다. 뭐 반 친구, 뭐 학교? 2반 친구, 1반 친구, 뭐 회사 동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룹이 있고 그 안에 1반에 뭐 친구가 A, B, C가 있다고 치고 2반에 뭐 D, E, F 있다 치고 회사에 X, Y, Z 있다 칠게요. 그러면 1반이면서 뭐 남자인 이런 조건을 걸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필터링 할 때 쿼리 파라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검색 필터링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용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 ID를 지정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패스 파라미터로 많이 사용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조건, 검색 조건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패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죠.